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압약을 먹지 말아야겠죠. 안녕하세요. 한방백숙TV의 김영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책,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네, 일본 의사 선생님께서 만드신 책이세요. 이 책에서 제가 중요하다,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의 리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처음부터 결론이 나옵니다. 내버려 두라. 건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혈압 200 이하, 대략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냥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혈압은 우리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 단 200 이상이거나 또는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혈압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우리 대다수 99.9%의 우리들에게는 혈압이 건강에 유의미하게 의미를 주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네, 현대의학이 나온 이후로 가장 최근에 8년 동안 그 기준치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50이 내려갔어요. 1987년에는 고혈압 진단 기준이 180에 100이었습니다. 이때는 환자 수가 많았지만 지금보다는 매우 적었었죠. 2011년에는 130에 85까지, 우리나라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 일본,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그 기준치를 근거 없이 계속 내리고 있죠. 그래서 환자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의 48개 대학교 국공립대학의 의학부에 기부금을 어디서 많이 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58.2%가 제약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료 기술자들이 본인의 의료 기술만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 우리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외국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우리가 WHO의 승인을 받았다, WHO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큰 신뢰감을 주는데, 이 기구 자체도 예산의 70%를 제약회사의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각종 질환에서 약을 사용하는 것, 주사를 사용하는 것, 수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 부분을 역시 지적하고 계십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에게 혈압약 왜 드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에요. 쓰러질까봐. 갑자기 쓰러져서 누가 반신마비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중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뇌졸중이라는 질환명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경색, 막혔다, 그 다음에 뇌출혈, 혈관이 찢어져서 뇌에서 출혈이 나와서 그 피가 뇌를 눌렀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 지주막이라는 구조물 밑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뇌졸중을 무서워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뇌경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발병률이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갑자기 쓰러지는 거, 반신마비되는 거, 이런 뇌졸중은 대부분 뇌경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뇌경색이다 라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뇌경색, 뇌혈관이 막혔다라는 이야기죠. 그것과 혈압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지적하고 계세요. 자, 혈압이 높아서 혈관이 막혔을까요? 그렇지 않죠. 호수에 수돗물이 세게 나왔다고 막히게 되나요? 순서가 바뀌었죠. 혈관이 막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체에서 그것에 대한 보상작용, 우리 몸이 뇌경색이 오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몸에서 스스로 혈압을 높이는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뇌경색은 혈압이 높아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이것이 진실인데, 혈압이 높아야 뇌경색을 막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높아서 뇌경색이 왔다, 이렇게 반대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뇌경색 발병률이 2배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세요. 자, 과거 옛날에도 이런 뇌졸중 증상으로 쓰러지거나 반신마비가 되시는 분들, 우리 주위에 한두 명씩은 꼭 계시죠. 자, 옛날에는 뇌졸중의 대부분이 뇌출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영양이 부족해서
혈관의 건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무리를 하게 되면은 혈관의 건강도가 떨어져서 우리의 피를 올바르게 보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출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쓰러지셨던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뇌출혈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하지만 현대에는 영양 상태가 많이 좋아졌죠. 옛날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은 뇌경색을 앓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쓰러지신 분들의 대부분이 현재는 뇌경색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뇌졸중, 정확하게는 뇌졸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혈압약을 먹지 말아야겠죠. 자, 1993년도 이바라키현, 일본의 어떤 한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혈압약을 복용하는 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의 암 발병률을 비교해 보았더니 1.14배가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실제로 혈압약을 남성에서는 여성 대비해서 남성에서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됐어요. 여기서는 성별을 합친 것이고, 요 밑에서 남성만 비교해 봤더니 혈압약을 먹는 사람과 혈압약을 먹지 않는 사람이 1.3배나 암 발병률에서 차이가 났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고혈압은 약으로 내리지 마라라는 책에서 이 작가분께서 여기서 발췌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립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자립자는 스스로 배설도 할 수 있고 스스로 환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자립자라고 하는데, 혈압이 위로 점점 높아질수록 자립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재밌는 것은 혈압약을 복용하면 모든 혈압대에서 전부 다 자립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도 혈압약을 먹지 않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우리가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하는데 혈압약을 먹지 않는 쪽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유지할 확률이 실제로 더 높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와 혈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대부분 젊으신 분들은 혈압 걱정 크게 하지 않죠. 점점 나이가 많으실수록 혈압을 자주 측정하셔서 혈압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최초에는 혈압이라는 것이 발견됐을 때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하였느냐, 나이에서 대략 90 정도 높으면 적절하다, 대략 이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50대면은 최고 혈압이 140. 하지만 현재 이 룰에 따르면은 50대부터 전부 다 고혈압으로 판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60대, 70대, 80대에서는 점점 높아져야 한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혈액순환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우리의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 강한 압력으로 혈액을 보내줘야 피가 머리끝, 손끝, 발끝까지 진행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혈압이 오르는 것은 매우 건강한 신호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 고지혈증도 언급하고 있어요. 저도 저희 환자분들에게 고지혈증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걱정을 하시죠. 자, 현재 고지혈증 진단 기준은 200을 넘으면 고지혈증입니다. 또는 그 근처만 가도 고지혈증 전 단계입니다. 계속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를 협박해서 약을 먹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사망률이 누가 가장 낮냐,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에서 260 정도가 될 때 실제 사망률이 가장 낮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느 정도 높아야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사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쪽을 고를까요? 낮은 쪽이 좋을까요? 높은 쪽이 좋을까요? 비교를 해보았더니 160 이하일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낮을 때 암 발생률이 5배 증가하더라. 아주 높은 쪽과 아주 낮은 쪽을 비교해 보았더니 낮은 쪽이 암 발병률이 더 높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 정도 높은 것이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은 우리 건강에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별의 차이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해요. 자, 콜레스테롤 수치는 여성이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 여성은 더 많은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이것이 현상인데 그런 기준을 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어떤 절대적인 수치로 기준을 나눠서 그것보다 낮거나 그것보다 높으면 이상, 정상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우리의 나이 그리고 우리의 성별에 따라서 나눠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약회사의 제품을 판매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번거로운 기준의 나눔을 하지 않고 계신 점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까지 핀란드에서 38세에서 54세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번 데이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지도를 의사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수치가 조금만 높으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반대 그룹은 전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놔뒀죠. 약도 처방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건강지도를 받은 그룹, 건강지도를 받은 사람일수록 점점 많이 사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습관 지도가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우리 몸에 의미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건강을 망치는 이런 약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처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에서 건강지도를 받은 쪽, 처방을 받은 쪽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부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옛날 자료예요. 지금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판단 기준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연구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더 극적인 차이가 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연구가 실제로 시행하려고 해도 제약회사 그리고 언론사들의 방해로 실제로 이런 연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이 연구가 아주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거 하면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의료 기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정리해보면 혈압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마찬가지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 그 수치가 우리의 건강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키랑 똑같아요. 키가 크다, 키가 작다를 가지고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런 수치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건강을 해치는 약을 끊고 이런 수치가 안 좋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내가 검사를 했는데 혈압이 너무 높다, 당 수치가 너무 높다, 지질 수치가 너무 높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우리가 약을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건강을 망치는 대표적인 술, 담배, 설탕을 줄여서 우리의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방백수TV의 김영진 원장이었습니다.